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 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 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 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 주거, 수에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 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 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장기 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금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금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 복지 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악인 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건설을 하게 되면 건축비를 최소 15% 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 라이브, GG, 고, 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용진의 역세권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와 협력해 한국기원 본원 유치에 성공했다. 의정부시에는 400억 원이 투입되는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임채정 한국기원 대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바둑 경기장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바둑 경기장 건립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의정부시는 부지와 재원을 확보해 바둑 경기장을 건립하고 한국기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기원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한편 각종 대회를 의정부시 바둑 경기장에서 개최해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주민 여가 생활 향상을 위한 바둑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바둑 전용 경기장을 포함해서 한국기원이 의정부로 이전하면 경기도 내 남북 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바둑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랑할 만한 문화이자 스포츠다. 앞으로 문화체육 예술이 가지는 비중이 점점 커질 텐데 경기도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채정 한국기원 대표는 바둑이라는 우리의 값진 문화유산이 활발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 바둑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역사적 일이다.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배려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중국, 일본 기사들이 오면 한국기원을 피해서 호텔에 가서 바둑을 둘 만큼 한국기원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아찔했다면서 한국 바둑의 얼과 기가 살아있는 기원을 만들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호원동 403번지 1원에 건립되는 바둑 전용 경기장은 지상 4층, 지하 1층 12,597제곱미터 규모로 한국기원 본원은 이곳 3층에 자리하게 된다. 총 사업비 400여억 원 중 경기도는 5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과 의정부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에 있던 한국기원 본원은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 한국기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경기도를 통해 한국기원 유치를 공식 신청했다. 이어 4월에는 한국기원이 본원의 의정부시 이전을 확정했다. 의정부시는 3월부터 7월까지 재단법인 한국기원 이전과 바둑 경기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현재 중앙투용자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친 후 2022년 5월께 착공,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다음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한 20명, 3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고발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 제1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 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 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 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8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를 임관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의 팀장 및 도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다음은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추진 대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또 주요 지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 취득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 주택시장에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 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 1,338호 증가했다. 국세청의 자료는 이런 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월 3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 취득금액 67억 원을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 32.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 과열 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 대상 지역과 허가 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 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 효과로 서울, 인천 지역의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 전문 어플리케이션 아진양이를 운영하는 삼성카드와 손을 잡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위 부지사와 이인재 삼성카드 부사장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삼성카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책과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협업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진양이 앱을 활용 올해 9월부터 오는 2023년 9월까지
3년간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공동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진양이는 품종별 양육, 건강 정보, 전문 수의 상담, 정서 관리, 산책 이력 관리, 게임,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전문 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재 약 55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도는 아진양 이 앱을 통해 펫 티켓, 반려동물 공공예절, 유기동물 입양, 등민선 7기 주요 동물보호, 복지 정책을 널리 알리고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장려업체 등 도내 동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도민들을 위해 관련 절차와 준비 방법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실제 입양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아진양 이 앱을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사료, 간식이 포함된 5만 원 상당의 감사 박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도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반려동물용 배변 봉투함을 공동 제작, 도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중심으로 흔적 안 남기는 반려견 산책 캠페인을 함께 추진기로 약속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동물보호, 복지 정책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삼성카드사가 적극 협력해 사회 공익가치 창출에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동물보호정책 비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실현에 따라 동물등록제 지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